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간략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39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제가 따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참조하셔서 오늘 거와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약간 오늘 나온 내용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최종 스코어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목요일 위클리 옵션을 거래하면서 생긴 투자 주체들의 성적 추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3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들이 11억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들이 손실을 보다가 수익으로 바뀌어서 마감한 것은 엊그제 이제 풋옵션에 강하게 들어갔던 개인들이 이틀간 그냥 버틴 사람들, 그래서 버텼던 개인들의 풋옵션 평가액이 급증했죠. 그래서 급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제 46억 손실을 봤는데, 옵션을 잘하는 금융투자가 가장 꼴찌를 했어요. 네, 금융투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마감 영상에서도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 금융투자는 이번 위클리 옵션에서 하방이 준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박스를 만들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사실 여기서 덜 내려오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금융투자의 역할로 이 끼인 자리가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생각보다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루는 좀 진정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을 봐야 된다. 개파락을 얼마나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오늘 아침에는 이거 끼인 자리 양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윗꼬리를 살짝 달았잖아요. 그때 이제 금융투자의 힘이 좀 작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세, 어제에 이어서 끊임없는 선물 매도세에 의해서 금융투자가 방어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고민 없이 하루 종일 계속 매도를 했죠. 어떤 구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만 해왔습니다. 중간에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요 구간이죠.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줄곧 매도만 해왔고요. 종가 부근에도 반등했지만 중화권 증시의 역할로 조금 반등한 시기에도 외국인들은 팔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로지 저는 파생반에서 숏 이야기만 드렸어요. 롱에 대한 관점을 전혀 생각하지 마시라. 어제 많이 떨어졌다고 오늘 반등이다? 아니다. 오늘은 무조건 올라갔을 때 숏을 보거나 그냥 보합이어도 숏을 보자. 오늘 숏만 하락 베팅만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지수가 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구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짧게라도 숏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청산을 말씀드리는 요 자리, 청산을 일단 하자, 반청산을 하든 올청산을 하든 요 정도에서 청산을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그 뒤에도 숏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수가 생각보다 마지막까지는 크게 많이 안 밀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롱을 보지 않고 숏을 봤어야 그래도 그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고, 길게 보기보다는 그 구간 짧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또 작은 수익을 몇 번이고 더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구간에서는 이런 저항대를 계속 볼 때마다 이제 숏을 말씀드린 거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지금 이틀간 3조 7천억이라는 대량 매도를 해왔고, 오늘도 금융투자 방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로는 이번 하락장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만드는 하락장이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중에서 342라는 수치, 그 다음에 320포인트대인데 실제로 322포인트 정도 됩니다. 322 정도까지 향하는 이 수치, 요 사이에서 끝을 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멈출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어제 대량 매도했던 것, 그 다음에
기존의 8월물 하방 포지션으로 갖고 있던 것을 언제 청산하느냐 싸움입니다. 거의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선물 매도를 하면서 옵션으로 해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외국인들은,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할 때 옵션은 상방 베팅하면서 해지를 합니다. 또는 선물을 매수할 때 옵션을 하방 베팅하면서 해지를 합니다. 한쪽으로만 위험성을 키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틀 동안의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옵션에서 해지가 없습니다. 거의 무해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없어요. 물론 장 마감 시 정도에는 약간의 해지로 마감을 어제는 했어요. 뭐 오늘도 약간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풋옵션 매도량을 좀 더 증가를 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물 매도량에 비해서는 해지 금액이 역부족이에요. 한참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빠르게 급락을 했다가 튕겨져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어요. 해지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시장이 긴 호흡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해지가 없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빨리 갔다가 청산을 반대로 방향을 일으켜야 돼. 반대 방향으로 청산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익절을 하죠. 한쪽으로 위험성을 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크게 작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지력이 약할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 힘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외국인들의 환매수 이야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환매수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뭐 1조 원 언저리나 뭐 몇천억 언저리 이렇게 팔 때는 다음날 좀 많이 팔았다 싶으면 환매수를 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이 있어 왔죠. 근데 어제는 2조 원이었어요. 그 선을 넘어갔었습니다. 평소에도 과거에 한 20년 정도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2조 원 가까운 수준의 선물 매도를 하루에 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환매수보다는 조금 더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다라는 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일단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22까지 열어두는 건데, 지난번에 가지 못했던 자리, 지난번에 태세 전환을 통해서 가지 못했던 그 자리까지 일단 열어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각도가 보통 일반적인 대폭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폭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급락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진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끝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눠서 내려갈 것이냐, 어쨌든 거기까지 최대 열어두는 시나리오를 갖고 갑니다. 사실 거기가 완벽하게 지지가 될지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8월 달에 포지션이 무제한 하락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생반에 오늘 올려드린 파생반, 오늘 이거는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긴 했어요. 네, 오늘 여기에 올려드린 8월 월물 포지션 베팅 현황을 보시면 그냥 오로지 외국인들 하방 설계, 그 다음에 개인들은 상방 설계,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하방 설계입니다. 이게 꽤 오래 됐어요. 8월 만기가 반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급등하는 이 양봉을 보고 계속 아이러니하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페이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처럼 이 뚜렷한 페이크라고 보여지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선물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방식으로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서 안착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돌파했다고 상승이 아니라 안착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들이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면 얘들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8월 손실을 줄이거나, 그쵸? 빨리 손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베팅을 바꿔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여기서도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베팅을 바꿔주잖아요. 여기서 기관들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기관들이 하방 베팅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을 멈췄습니다. 그쵸? 하방 베팅을 멈춰서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찝찝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제한 코스, 하락 무제한 코스를 만들지만 그 선에서 언제 해지를 하지 않는, 해지력이 약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언제 익절하고 청산되는지 상태를 단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구간을 나눠서 어디서 멈출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함부로 저점을 찍어내기보다는 수급의 변화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급락을 보이고 한번 급락을 쭉 보이고 올라갔다가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또 한번 밀리면서 저점을 또 만들고 또 저점을 위협하는 것처럼 만들고 나서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죠.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날이 너무 불안하죠. 마치 지금의 초전도체 섹터 테마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어디서 외국인들의 수급적 터닝이 나오는지 그걸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8월 만기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찍어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8월 만기물이 끝나고 나서 9월물까지 사이에 있는 위클리 옵션들과 9월물의 형태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기노브로 바닥을 다지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분기 마지막 10월, 11월, 12월에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점을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어제 이틀 동안 급락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다소 많이 팔았어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아까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조금 올라와요. 한 하루 이틀씩 2, 3일씩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동이 걸릴 수 있어요. 이때는 이렇지만 하루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기술적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청산 반응, 터닝 반응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만드는 이번 급락 파동이 어쩌면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현물의 비중도 좀 줄여놨고 어제 오늘 더 줄여두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줄여놔야 현금을 좀 만들어놔야 조금 아쉽지만 시장이 갑자기 꺾였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쉽지만 그래서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뭐 기회가 되는 거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회가 되는 현물도 팔고 그쵸, 기회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팔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주신 분들의 결과를 보면 이제 파생반과 주식반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뭐 339만 원 이제 오늘 위클리 풋 옵션을 공략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위클리 풋 공략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관점 잘 주셨는데 못 드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 OI 마인트 40% 이거는 이제 공개했던 거니까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34만원 수익 내신 분 관점 제가 계속 올려드린 걸 바탕으로 수익 내신 분들에게 오늘 조금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YMINT의 43%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한번 키워보면은 여기도 이거였네. 네, 그다음에 자 이거 여기도 OIM 62% 그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도 OIM 그다음에 OIM도 37% 그다음에 OIM 33% 제가 좀 하나씩 받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ELW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74만 원 그다음에 덕분에 숏으로만 단타 쳐서 수익 냈습니다. 숏 관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야 자세히 보니까 1100만 원 그렇죠? 상당히 크네요. 1100만 원 이게 파생의 위력이죠. 그 다음에 351만 원 그 다음에 해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세히 열어보니까 이렇게 선물 쪽으로 146만원 손실이지만 옵션 쪽으로 216만원 수익을 내면서 토탈 수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외 주라한가 같습니다. 제가 이거 장중에 이렇게 언급드렸어요. 오늘 장 라이브 방송 때 이 초전도체 테마 참 어떤 거냐면 뭐 자원개발이나 옛날에 그다음에 그래핀이나
그다음에 무슨 그 옛날에 황우석 줄기세포 테마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뜬구름 잡는 기대감만 형성돼 있는 어, 정도의 갑자기 형성된 테마다. 준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매집 없이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만들어진 의도적인 테마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강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하한가를 주면서 갑자기 꼬여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기가 좀 거북하다. 그런데 또 오버나잇을 하지 않으면 먹기도 어렵다. 아침부터 뭐 거의 점상이나 20% 이상 떠서 출발을 해버리니 그거를 그냥 돌격해서 따라잡지 않는 한 또 먹기가 어려워요. 장중에 떨어지면 또 그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스캘핑 정도 해야 되는데 스캘핑하다 갑자기 하락 VI 걸리고 막 하한가로 닫아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매매하기가 거북한, 갑자기 만들어진 급격한 테마예요. 그리고 그게 실체가 사실 없는 경우나 아니면 지금처럼 가능성이 그냥 꿈의 소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가 바로 될 수 있으면요, 대기업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거는 반도체의 효율을 상당히 혁신적으로 개선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 기업들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몸값이 더 커지기 전에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커녕 과학계에서는 그냥 회의적이다, 뭐 딱히 뭐 그런 게 검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사기극 느낌이 충분히 났죠.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끝날 수 있다, 옛날에 정시 테마들이 그랬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게 터졌네요. 거의 다 주라한가 같죠. 시간 외에 서남, 덕성, 서원 뭐 등 거의 다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 시계 하한가를 가면서 내일 뭐 잘못하면 점 하한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의 고점에 몰리게 되는 이제 개인들의 모습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오 종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환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너무 국한된 종목인 경우 단기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 종목이 올라와도 예전만은 못할 겁니다. 매물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들을 향해서, 또 거기에서 연관되는 종목들이 지수를 만들 때 같이 그런 것들은 좀 풀어가면 좋을 건데, 사실 지금 같이 요거를 따라 들어가기가 좀 거북해요.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들어가서 비비자니 좀 그렇죠. 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굳이 매매를 해야 될 거면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이오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분명히 꺾일 건데, 뭐 오늘은 강했지만 아직도 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꺾일 텐데, 그 꺾일 때 시총이 받아주는 역할로 분명히 해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에 그들이 떨어질 때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확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받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 시장 하락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 단타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 한다면 바이오 쪽에서 찾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마저도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쉬어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기다렸다가 시장의 변환,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굳이 한다면 초전도체처럼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것들 말고 여기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바이오 전체적으로 바이오에서 찾아보는 그런 매매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나머지는 내일 금요일.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이 프리정에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좀 불안하네요. 나스닥에서 숏 포지션이 나스닥 선물, 해외 선물 분야에서 나스닥 숏 포지션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인들이 롱 포지션이 많아졌습니다.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의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이런 위치에서 나왔네요. 자, 요렇게 그동안에 5개월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 5개월 구간 동안에 개인들은 오로지 숏만을 베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한번 될 듯한 적은 있었죠. 요 공간에서 전환이 될 듯할 뻔했습니다. 근데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약간 개인들의 숏 비율이 줄어드는 반응은 여기서 보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싼 고점이 만들어지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개인들이 숏을 늘려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올라갔고, 이제는 여기서 드디어 5개월 만에 그 포지션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자리에서 변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나스닥도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그 파워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애플 실적 발표, 밤사이에 나오죠. 장 마치고 장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이들이 지금 신용등급 강등 빌미로 하락하는 것을 가속화시킬지 아니면 중간 제동을 걸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그 주간 봉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큰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 늦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전용 공개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